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최악으로 치닫는 중국 청년 실업률, 대학들 졸업 연기해 권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달 경제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공업 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0.7%의 증가입니다. 수출도 15.3%의 증가로 반등을 했죠.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상하이 봉쇄의 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도 계속 침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헝다그룹이 있죠. 헝다그룹의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번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완전히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으면서 국영 부동산 업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민영 부동산 업체는 완전히 때려잡고 국영 부동산 업체를 하면서 부동산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제 완화로 일부 지표는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로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5월달 경제지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항목은 청년 실업률입니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실업률이 18.4%라는 게 맞는 수치냐? 유럽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웃었는데 라는 등 당혹스러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인 108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지만 취업문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다시 말하면 중국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지면서 졸업 예정자들마저 이 들어가는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취업 전망이 너무 안 좋아서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졸업을 연기해라 라고 권면할 정도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졸업 후에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최악으로 치닫는 중국 청년 실업률, 대학들 졸업 연기의 권고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가 사회적 자원을 적재적소로 쓰지 못하는 중국이 높은 청년 실업률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중국 자체의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됐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직면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 자오핀에 따르면 지난 4월달 기준 취업 제의를 받은 졸업생은 졸업생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5월달 중국의 도시 청년 실업률은 18.4%, 1년 전인 13.8%보다 벌써 4.8%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 수치는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 그래서 지금 도시 청년 실업률이 이전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올해 사상 최대인 1070만 명의 대졸자가 이 노동시장에 합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 8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금 현재 18.4%에서 2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전문가들 가운데 나온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대졸자들은 중국 정부가 그들의 첫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국가에서 실업률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가 통제로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자오핀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자들이 국유 기업을 가장 희망한다. 그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국유 기업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민간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고작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유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적으로 줄여왔다는 것이죠.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국유 기업들은 고용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는 겁니다. 도시 근로자들의 5,500만 명이
국유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숫자만 보더라도 중국의 국유기업에 고용된 일자리 숫자는 상당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신입 채용은 연간 17만 명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매년 한 17만 명 정도 이렇게 뽑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대신 지난 10년간 민간 기업은 약 1억 5천만 명의 도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또한 1억 1천만 명 이상이 시간제 계약이나 자영업으로 일하고 있죠. 몇몇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2년 전 중국의 고용시장은 초기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죠.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를 빠르게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중국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아주 고도화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한 주변의 그 작은 지역, 그리고 코로나 그라운드 제로 지역, 이런 지역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의 고용시장은 회복력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지금 1년여에 걸친 테크 기업들의 단속, 특히 알리바바, 그리고 징동닷컴,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테크 기업의 단속이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젊고 젊은이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화이트 클래스, 이런 애들, 그리고 인터넷에 능숙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학원생 연봉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있는 상하이와 베이징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사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베이징 봉쇄, 그리고 상하이 봉쇄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있고, 특히 상하이 봉쇄와 같은 경우는 벌써 2달이나 했다라는 거죠. 이렇듯 높은 청년 실업률은 지금 중국 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단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IT, 교육 분야, 특히 교육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국 자체가 많이 누르고 있어요. 중국이 교육 분야를 가장 크게 누르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요. 공동 부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동 부유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공부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교육 분야가 완전히 침체가 됐습니다. 사교육 분야가 완전히 침체. 그리고 IT 알죠? IT는 알리바바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헝다가 대표적입니다. 헝다. 이렇게 교육 분야 아웃, IT 아웃, 부동산 아웃. 이러한 분야가 전부 다 규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의 고용시장이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IT 분야나 부동산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는 중국 젊은 엘리트들이 가장 탐내는 직업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 누구냐? 중국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문학과 예술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문학, 예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산문학, 공산문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곳의 통제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죠. 중국이 통제사회로 변하고 있어서 이 통제사회에 맞는 문학과 예술을 하도록 억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0년간 치솟는 대학 입시율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점점 더 양립할 수 없는 노동력을 양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산업사회죠. 산업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업공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난 10년간 대학 입학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점점 화이트 칼라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화이트 칼라가
거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저렴한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 안 해. 어려운 일 안 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HSBC 홀딩스는 대졸자가 신규 인력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노동자로 유입되는 것보다 대학 졸업자가 이 인력 시장으로 빠져나온 것이 절반가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 노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것과 그 노동 인구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칼라로 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점이 지금 산업구조상 가장 어려운 직업에 사람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부셔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실업률 상승은 경제 전반에 파급이 되어서 사회적 불만 그리고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올해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산연임이 결정되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SNS를 통제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8%가 넘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유럽연합의 13.9%, 미국의 7%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23%까지 치솟을 예정, 23%까지 치솟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욱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청년 일자리 상황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대학원생 연봉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학교 중 지금 18개 학교가 있는 상하이, 베이징에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실업률, 대학원 진학으로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예요. 지금 현재 대학 졸업을 해서 마땅히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부모가 한 자녀씩 낳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함으로써 보통 조부모까지 합쳐서 3대에 걸쳐서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까지밖에 못 가는 지금 현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상황에 이 자식들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보고 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는 대학원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겁니다.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도 크지만 전체적인 실업률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5월 도시 실업률이 5.9%라고 밝혔지만 지금 4월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는 점을 감안을 하면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사실상 두 자릿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지금 현재 4월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중국의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 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 악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중국은 올해 실업률 목표가 5.5%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최고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는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은행은 지난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하향했고 몇몇 투자은행들은 4% 미만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 이상은 적어도 돼야 되는데 4.3%, 4% 미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이 실업률이 상승하면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실업률이 더욱더 증가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됐느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도 지금 6%에 못 미치는 5.5%. 중국은 작년 국내 총생산이 17조 7천억 달러로 미국의 77% 선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77%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무거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DP도 12,000달러 선을 넘었죠.
이렇듯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힘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공동 부유의 주창, 이러한 헛발질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연초 텐진을 통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그들이 예상했던 5.5% 성장도 어렵게 됐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을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으려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시안, 선전, 상하이 등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넘는 주요 공업도시들이 줄줄이 봉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시안 문제 들었죠? 선전도 들었죠? 상하이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베이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베이징, 선전은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도시로 중국 경제의 4대 도시의 하나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시안은 한국의 삼성 반도체가 여기서 SSD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형 도시들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 소비도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돈이 없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소비도 부족하죠. 그리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물품을 사려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소비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불릴 수 있는 상하이 봉쇄가 가장 치명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하이와 장수성, 저장성으로 이어지는 화동 지역은 중국 첨단 기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죠. 여기가 다 통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져 있는 곳이죠. 6월 1일 2달 만에 상하이 봉쇄가 풀렸지만 올해 중국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성장률의 예상치는 3에서 4% 선, 골드만삭스는 4.0,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3.6, 시티그룹과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은 4.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상하이 외 다른 지역에서 다시 봉쇄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성장률은 지금 4.2%에서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렇듯 예상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자리도 이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로 첫 직장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서비스 업종인데 보통 1차, 2차, 3차 업종이죠. 1차는 농업, 2차는 공업, 3차는 서비스업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보통 보면 1차는 그렇게 많지 않고 2차는 조금 더 많고 3차가 제일 많은 이러한 상황이죠. 물론 중국은 뭐 농업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입장이지만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이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5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은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했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게 되겠죠. 최고 지도자의 망상과 아집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수렁 속으로 밀어가는 지금 형국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청년 실업자 이것은 지금 한 18%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졸업하는 시즌인 1, 2개월 후 이것은 보통 여름에 졸업을 하니까 여름에 졸업을 하는 그 시즌이 되면 23%까지 치솟아 오른 상황. 그리고 또 다시 제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이것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작년의 헛발질, 공동부유의 헛발질을 통해서 지금 IT 그리고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교육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었지만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인터넷 교육까지 지금 외국의 서적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